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JJC 뉴스온 시작합니다. A4용지 자동 배분기를 개발한 업체가 사무환경 개선 제휴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전시가 명예관광 통역 안내원을 모집합니다. 대구시의 한 기업이 20분 만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개발했습니다. 광주시는 전년보다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공기질이 개선됐습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6개월간 오존 경보제를 시행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4.15 총선이 지난주 막을 내렸죠. 66.2%라는 투표율로 2000년대 치러진 총선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도 매우 극명히 갈렸는데요. 수도권 주요 지역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었고 지역구 의석수 또한 더불어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으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혹자는 야당의 참패다 혹은 정당한 국민의 심판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언론사들은 어떤 반응일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보수 성향의 언론사들은 이를 괴멸 수준의 참패라고 일컬으며 여당의 무소불위 독주가 가능해졌다고 표현했습니다. 정권 독주를 견제해야 할 야당은 이제 국회법상으론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민주화 이후 이런 권력은 없었다고 평가했는데요. 모든 권한을 가졌기에 책임도 스스로 질 수밖에 없다며 여당 내부에서라도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평형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미래통합당의 부진에 대해서는 야당의 구태에 대한 심판이라면서 정책 대안 없이 정부 여당 반대에만 매달리는 낡고 편협한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통합당은 환골탈퇴해야 한다며 시대 정신을 대변할 새로운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혁명적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진보 성향의 언론사들은 이러한 총선 결과에 대해 민심은 국정 안정을 택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여권으로선 기대와 과제를 동시에 받아든 승리라며 국민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후반기에도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으로 풀이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도 레임덕을 크게 걱정하지 않고 핵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면서 지난해 말 입법한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 개혁도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게 선거에 담긴 민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래통합당에 대해선 선거 결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시민적 상식에 턱없이 모자라는 낡은 인식과 퇴행적 행태가 유권자들의 냉정한 심판으로 이어진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해서 교훈을 얻고 시민적 상식을 갖춘 건전한 보수로 거듭난다면 유권자들도 다시 지지를 보낼 것이라는 의견도 더했는데요. 거대 여당이 앞장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며 협치의 정신으로 야당과 대화하며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총선 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는 나뉘지만 거대 양당이 힘을 합쳐 21대 국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은 이견이 없습니다. 아직은 코로나19 종식과 침체된 경제 회복이라는 거대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여야가 힘을 합쳐 국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총선 다음 날인 4월 16일부터 온라인 개학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계속되던 개학 연기에 이어 지난주에 중3과 고3이 온라인 개학에 문을 열었고 이어 초등 고학년과 중학생 전학년이 개학한 것인데요. 학생 수는 312만 7천여 명으로 앞서 지난 9일 1차로 개학한 중3과 고3까지 포함하면 400만 명에 달합니다. 이제 관건은 학습 플랫폼의 정상 작동 여부인데 이에 관해 각 언론사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먼저 보수 성향의 A일보는 벌써 4번째 접속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예정보다 38일 늦게 개학했는데도 이런 혼란이 빚어진 것은 교육부와 일선 학교의 안일함과 준비 부족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면적인 온라인 등교가 시행됨에 따라 초반에 시행착오를 끝내고 원격 수업을 안정화해야 한다며 수업의 질을 끌어올리고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이 수업을 듣지 못해 정서적으로 결핍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야 한다며 공정한 평가 기준과 방법을 서둘러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진보 성향의 B일보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 의외의 활기도 띄었다고 전했는데요. 아직은 학기 초반이기에 아이들과 학부모가 시행착오로 인한 유쾌한 상황에 웃음을 터뜨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화일 뿐 콘텐츠 내려받기나 접속 오류에 대한 사항들은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해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면서 개선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C일보는 그래도 우리가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엄두라도 내는 것은 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발전의 성과인 유비쿼터스의 어두운 뒷면엔 사회의 정보 격차가 있지만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가 온라인 개학을 두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새로운 도전이라고 말했듯이 새로운 도전 과제로서의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아직 해결해야 할 것이 많이 남은 온라인 개학이지만 이른 시일 안에 이를 보완함으로써 우리는 아이들에게 더욱더 양질의 그리고 더 평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겠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하는 국민청원, 국정 현안과 관련해 누구나 청원을 제기하고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데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민식이법을 개정해달라는 청원입니다. 2019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민식이법.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중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조속한 개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민식이 특가법에 의한 운전자의 처벌은 강도가 과하다는 까닭입니다. 조금이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있으면 최소 징역 1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윤창호법에 의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와 형량이 같습니다. 이런 중대 고의성 범죄와 순수 과실 범죄가 같은 선상에서 처벌 형량을 받는다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형벌 간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의 경우 제한속도 30km 이하를 지키더라도 사고가 나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데요.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 중 무단 횡단이 20.5%로 성인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인데 이러한 아이들의 돌발 행동을 운전자가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부당한 처사라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모든 운전자를 해당 범죄의 잠재적 가해자로 만들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야 하는 운전자들에게도 막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악법이라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해당 청원에는 20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35만 1,8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원 동의자들은 해당 법안의 허점과 부작용을 직시해야 한다며 민식이법으로 인한 애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불합리한 법안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무환경을 자동화하면 일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A4 용지 자동 배분기를 개발한 업체가 사무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제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현장에 JJCTV가 다녀왔습니다. 주식회사 블랙스톤 에듀팜 리조트는 지난 16일 증평 블랙스톤 벨포레 리조트에서 주식회사 에이포하우스, 매경 사무혁신센터와 사무환경 개선지업 사업 전략적 제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에이포하우스는 세계 최초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A4용지 자동 배분기를 개발한 업체로 A4용지 자동 주문과 세팅, 모니터링까지 가능한 자동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무자동화를 통해 직원들의 불필요한 업무나 반복적인 허드렛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에이포하우스 오종윤 대표는 중소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기회라고 전했습니다.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은 좋은 플랫폼 위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만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는 가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의 단초를 잘 마련해 놓으면 부족하지만 중소,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그런 임직원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토대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뒤이어 매경비지의 정양군 본부장은 장기적으로 근로자들의 생산성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으로 사무혁신과 관련한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까지는 이제 사무혁신이라는 얘기가 종종 있었지만 이걸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시작을 하는 첫 사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매경 사무혁신센터에서 지향하는 바는 쉽게 아주 조그만한 것부터 사무혁신을 시작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근로자들이 생산성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사무혁신과 관련한 컨설팅을 저희가 제공을 하려고. 마지막으로 블랙스톤 벨폴의 원용건 대표는 시작이 중요함과 상생을 강조했습니다. 정말 시작이 중요하니까 저도 함께 해서 정말 여기 제목처럼 상생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이프하우스의 자동 배분기는 단순히 기계 하나가 아니라 주문까지 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 체계적이고 편한 사무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가 코로나19로 인해 직원을 무급휴직하게 된 지역 내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가능하고 사업장별로 직원 1명, 여행관광업소는 2명까지 휴직 2개월 동안 매달 최대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강북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1인 자영업자나 유흥주점, 사행업종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면 관광여행업소는 직원 2명, 그 외 업체는 1명에 한해 무급휴직 2개월 동안 하루 2만 5천 원씩 한 달에 최대 5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2가지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자 가운데 신청 사업장에 가입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청은 사업주나 무급휴직자 본인, 위임장을 첨부한 대리 접수 형태로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관련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이메일이나 팩스,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관련 서식은 강북구청 홈페이지의 새 소식 코너에서 내려받아 작성하면 되고 강북구 희망 일자리 플랫폼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배달앱 증가 등의 이유로 매년 수만 건에 달하는 이륜차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륜차 관련법이 개정됐는데요. 마포구는 안전한 배달 문화의 정착을 위해 이 개정된 관련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위해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퀵서비스나 배달업체 등 사업주들은 배달업 종사자에게 안전보건 조치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 종사자가 법규를 어길 경우 사업주도 함께 처벌되는 양벌 규정까지 마련됐습니다. 최근 3년간 이륜차 사고 현황을 보면 1년 평균 3만 5천여 건의 사고로 3만 6천여 명이 다치고 8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이륜차 사고 피해는 점점 심각해지는 수준이지만 그동안 이륜차의 법규 위반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마포구는 이와 같은 이륜차 사고 예방 관련법 개정 안내와 함께 앞으로 안전한 배달 문화 정착을 위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왕시가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구축을 위해 관내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9일 의왕시청 소회의실에서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상돈 의왕시장과 차정숙 부시장을 비롯해 아동 친화 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아동 권리 옹호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2년 동안 업무를 진행할 위원들의 위촉식을 하고 용역업체 모티브엔이 7개월간 진행할 연구 수행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보고의 주요 내용으로는 오는 4월 말부터 3개월간 시의 아동 권리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후 7월부터 시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 참여 토론회를 열고 그 결과를 분석 반영해 아동 친화 도시 조성 전략을 수립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이번 연구 용역은 의왕시 아동 권리 실태를 파악하고 아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다음은 광역시 소식입니다.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통역안내원은 꼭 필요한 인재죠. 대전시가 명예관광 통역안내원을 모집합니다. 대전시가 축제와 각종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근무할 명예관광 통역안내원을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으로 영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등 외국어에 능통하며 실제 통역 활동이 가능하면 되고 모집 인원은 60명입니다. 신청은 대전시청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한편 이번에 선발된 명예관광 통역안내원은 관내 축제나 각종 행사에서 향후 3년간 통역 활동을 하게 되며 근무 시 중식비와 교통비 등 최소 실비가 지원됩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대구시의 한 기업이 20분 만에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개발했습니다. 대구 성서공단에 위치한 주식회사 M모니터가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빠르면 20분 만에 진단하는 키트를 개발해 식약처 수출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기존 진단키트의 경우 진단은 20분 만에 가능하지만 샘플 채취를 포함한 전체 진단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이번에 주식회사 M모니터가 개발한 키트는 이 진단 시간을 70에서 80% 이상 줄인 겁니다. 대구 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이번 진단키트의 개발을 돕기 위해 효소를 개발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매년 봄이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황사와 미세먼지. 올해는 공기질이 전년에 비해 많이 개선됐는데요. 광주시는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공기질이 개선됐습니다. 광주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공기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계절에 선제적으로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강구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광주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에 행정공공기관 대상 차량 2부제, 집중관리도로 청소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온 결과 올해 광주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평균 대비 33.3%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를 토대로 선제 예방적 저감 조치, 시민 건강 보호 조치 등 총괄 상황 관리 기능을 강화해 대기질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강릉페이의 캐시백 지급 한도가 상향됩니다. 강릉시에서 발행한 충전식 선불카드인 강릉페이의 캐시백 10% 지급 한도가 기존 월 3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기간은 6월 말까지로 월 최고 90만 원 결제 시까지 10%의 캐시백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강릉페이는 연말정산 시 30%의 소득공제가 되고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경우 4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7월부터는 지급 한도와 캐시백의 적립률이 변동될 계획입니다. 사방댐을 지음으로써 산간계곡의 홍수를 막을 수 있죠. 평창군은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군데의 사방댐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은 올해 상반기까지 대화면 개수리, 봉평면 창동리에 각각 한 군데씩 사방댐을 설치하고 상류부터의 토석 유출을 차단해 하류에 있는 농경지와 가옥 등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설치를 위해 정선군과 공동으로 심의회를 운영하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방전문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주민 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사방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평창군 관계자는 해마다 반복되는 산간계곡의 홍수로 수려한 자연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사방댐이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횡성군이 새롭게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구간에 관목류를 심어 명품 가로숲길을 조성합니다. 횡성 실내체육관에서 경찰서에 이르는 0.7km 구간에 횡성을 대표하는 느티나무와 관목류 등을 식재해 명품 가로숲길을 조성합니다. 도시숲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가로경관 개선을 통해 도로의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한편 미세먼지 저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특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생활권 산책로가 접해 있어 횡성군의 새로운 그린 네트워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횡성군은 지난 2015년부터 어사매로와 문화체육로, 섬광로 등의 복층형 가로숲을 조성해왔으며 이번 명품 가로숲길 조성 사업이 어사매로 명품 가로숲 조성 사업과 연계돼 시너지를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오는 10월까지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데요.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오존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존 경보제는 고농도의 오존에 노출될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나 노약자, 어린이들에게 오존 농도가 높음을 알려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3단계로 발령되며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문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보령시는 꾸준히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혜택 대상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보령시가 다자녀 가정 인센티브를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해 다자녀 가정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문화체육시설 이용 할인, 연간 10만 원의 바우처 카드 지원, 월 8천 원의 상수도 사용료 감면 등입니다. 다음은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 시립도서관이 시민들이 읽고 싶은 책을 안전하게 빌려볼 수 있도록 비대면 비접촉 워킹스루 방식으로 대출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양산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기 도서의 회전율을 제고하기 위해 택배 서비스의 대체 방안으로 워킹스루 도서 대출 서비스를 도입해 휴관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워킹스루 도서 대출 서비스는 도서관 누리집의 책나름 서비스를 통해 희망 도서를 예약하고 수령하고자 하는 월 1시간과 수령 희망 도서관을 설정하면 됩니다. 한편 임산부 장애인을 위한 무료 도서 택배 서비스인 도담 책날에는 변경사항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합니다. 포항시는 감염병 확산을 막을 뿐만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 협약을 통해 2차 전지 산업의 기반을 확충하며 미래 산업의 선도도시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했습니다. 포항시는 6일 경북도와 함께 2차 전지 양극재용 수산화 리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에코프로 이노베이션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포항 영일만 4 일반 산업단지 내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에 걸쳐 730억 원을 투자하고 2차 전지 배터리 양극재용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을 제조합니다. 이번 투자 기업에서 국내 전체 수요의 30% 조달을 목표로 하는 수산화 리튬은 기존 탄산 리튬에 비해 고출력으로 전기 자동차, 에너지 저장 장치, 첨단 전자기기 등에 폭넓게 활용됩니다. 이번 투자 양해각서 체결로 수산화 리튬의 국내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해지고 2차 전지 제조의 전 과정 국산화에 이바지합니다. 이와 함께 9일 포항시는 에코프로 CNG와 120억 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에코프로 CNG는 이번 협약으로 2021년까지 2년간 총 120억 원을 투자해 2차 전지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을 건립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합니다. 에코프로 CNG는 폐배터리에서 니켈과 코발트 등 유가금속을 회수해 다시 배터리 소재로 사용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배터리 핵심 원료의 재사용과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7월 영일만 산업단지와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가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된 이후 포스코 케미칼과 GS건설, 에코프로 BM 및 GEM 등 배터리 빅3 기업과 배터리 강소 기업의 활발한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사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관련 기업의 유치와 지원 강화로 명실상부 2차 전지 산업의 선도도시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최근 지역별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죠. 완주군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인 으뜸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강석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완주군이 코로나19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인 으뜸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완주군에 따르면 단기간 내 지역 소비 유도를 위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수단이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완주 으뜸상품권으로 정해지면서 이달 중에 50여억 원이 관내에 풀릴 계획입니다. 현재 으뜸상품권은 음식점, 마트, 주유소, 학원 등 업소에서 통용되고 있으며 소비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완주 으뜸상품권 가맹점 가입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완주군 관계자는 관내 소상공인들이 가맹점 가입에 나서 소비층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무주군이 코로나19 기부금을 활용해 관내 소상공인들과 어려운 가정에 전달할 반디 꾸러미를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강석훈 기자입니다. 무주군이 지난 10일 군청 앞마당에서 코로나19 무주군 지정기부금을 활용해 반딧꾸러미를 만들었습니다. 반딧꾸러미는 쌀과 캔, 라면, 김, 국수 등을 넣은 물품 상자로 이날 진행된 포장 작업은 무주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30여 명의 위원들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반딧꾸러미는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과 일용근로자, 자가격리자 등 150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무주군 관계자는 성금을 보내주신 고마운 마음과 손길을 생각하며 정성껏 꾸러미를 만들었다며 어려운 가정에 전달되는 반딧불 꾸러미가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든든한 응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전북도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합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가 도내 외식업 회원들의 뜻을 모아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합니다. 전북도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는 13일 전북도청에서 코로나19 조기 종식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코로나19 극복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다짐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식업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전라북도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전해주신 데에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정은이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매년 봄철이면 건조한 날씨 탓에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화재 사고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난 15일 남양주의 파지 야적장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진압됐습니다. 15일 낮 11시 반쯤 남양주 진저읍의 파지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목격자 이모 씨는 파지 분류 작업을 하던 중 집화장에서 불꽃이 보여 1차 진화를 시도했지만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인근 밭으로 불이 번지는 걸 막았지만 파지 1.5톤가량이 소실됐고 그물망이 변형되는 등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남양주 화도읍에서도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목조 닭장에 불이 붙었는데 이 화재로 닭 1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 지난 16일 저녁 6시 반쯤입니다. 닭장 소유자 배모 씨는 닭장 옆에서 종이박스를 태우다가 바람이 불어 닭장 울타리 비닐로 불이 옮겨 붙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화재는 30분 만에 완소됐으나 닭 10마리가 폐사하고 인근 창고 건물 벽면도 일부 소실됐습니다. 지난 16일엔 군포 수리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1시간여 만에 진압됐습니다. 16일 낮 2시쯤 수리산 중턱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대가 출동해 연소 확대를 막고 완전히 불길을 잡는 데엔 1시간여가 걸렸습니다. 이 산불로 임야 약 330제곱미터가 불에 탔고 잡목 100여 그루가 소실됐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5월 5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어 이제는 괜찮겠지 하고 모임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아직은 긴장해야 할 때입니다. 힘들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에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